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 일자리 정부라고 엄청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매일매일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일자리 정부를 자청했다, 이 말은 경제 정부를 자청했다, 경제를 더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경제의 기억자도 어디 가고 없어요. 경제의 기억자도. 예, 오히려 그 기억자라면 공산주의? 뭐 이런 생각이 날 정도예요. 공산주의 이런 생각이 날 정도. 워낙 정책 자체를 친노동 정책으로 쓰다 보니까 예, 이게 일자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일자리가 완전 망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산 이렇게 가르쳐 놨지만 부산도 쫄딱 망했습니다. 일자리는요. 그러면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뭘까요? 정부에 속았다. 일자리가 완전히 폭망했잖아. 일자리 만든다면서 이렇게 고함칠만 합니다. 이렇게 고함칠만 해요. 저는 예저녁에 일자리 정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서 예,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는 건데, 실제 근로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려면 기업이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여기에다가 비용만, 기업의 비용만 계속 증가를 시켰는데 과연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런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영업자예요. 예, 자영업자가 완전 망했잖아요. 최저임금이 워낙 올라가니까 뭐 일자리가 완전히 폭삭에 폭삭. 영세기업 마찬가지, 중소기업 마찬가지. 요즘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나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부의 관료가 중소기업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도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청년들의 취업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일자리 정부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일자리 폭망입니다. 지금 월별 취업 준비생 보세요. 1월 달에 80만 4,978명이었습니다. 지금 8월이죠. 8월인데 87만 3,477명입니다. 적어도 6만 한 7, 8천 명 더 늘어났죠.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요. 일자리가 없어서 죽을 맛이라고 해요. 지난해 8월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취준생, 취업준비생은 6.4%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일자리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에 속았다. 이게 청년들이 요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죠. 예, 저는요. 이 취업준비생도 사실 실업률에서 빠져 있거든요.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예.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정부가 고용 통계를 진짜 장난 아니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죠. 지금 취업준비생만 87만 3,477명이니까요. 당장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예, 뭘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들 2030이
난립니다. 보시다시피 20대가 67.4%입니다. 58만 8,985명이. 30대도 적지 않아요. 17만 8,518명입니다. 20.4%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87.8%입니다. 거의 90%에 가깝죠. 90%에 가까운 20대, 30대가 지금 최악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20대의 대변인, 30대의 대변인을 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20대를 조지고 30대를 망가뜨린 그런 정부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런 얘기가 어울리는 얘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구직 단염자 늘어나는 거 보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87만 3,477명이나 되지만 구직을 단염한 사람, 아이고 나는 일자리 이제 못 구하겠어. 이제는 안 돼. 이게 8월 달에만 64만 2천 명이에요. 64만 2천 명. 지금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보면 48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늘어났나요? 16만 명이 더 늘어났나요? 16만 명이.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이 구직을 단염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이런 데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도대체가 정책이란 정자도 안 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대기업 공채 없어졌죠. 지금 삼성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삼성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진짜 2030을 좀 생각했다면 대기업들한테 공채 계속 유지해라 하고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70석이 넘는 의원들을 가지고 대기업들 공채 실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까지 그들이 한 행태를 보면 그렇게 해도 남았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대기업한테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뭘 도와주면 돼. 이렇게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신이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구직을 단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워낙 최저임금 많이 올렸잖아요. 게다가 대기업의 세금도 많이 올렸어요. 지금 법인세가 27.5%까지 올라갔잖아요. 최고세율이. 그죠? 여기에다가 뭐 주 52시간제부터 시작해서 4대 보험 다 올랐잖아요. 안 오른 게 없는데 뭐. 그렇게 많이 부담을 지어놨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서 기업이 잘 되는 거 이게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요. 기업은 때리고 패고 업어치기 하고 이러면 알아서 돈 내놓는다. 지들은 알아서 한다. 이런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정책이 엉망이고 기업의 정책이 엉망이니까 지금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마저도 최악으로 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